가십시오. 우선은 지켜주고 정복해오고 이런 부대가 바로 첩보 부대, 특수목적 부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에서는 보통 이게 닌자. 이쪽. 이 닌자들하고 아까 나온 사무라이들 날아다니며 싸우는 그런 얘기하고 다 이제 매치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마치 지금 헤이키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대학원에서 헤이키 모노가타리는 다이라노 교몰이라고 하는 평시 집안하고 나중에 가마쿠라 막부를 세우는 미나모토 요리토모 집안하고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싸움의 전장 중에 하나가 교토에 가시면 가장 남쪽에 우지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그 우지는 차로 가장 유명해요. 일본 차. 그곳에 이제 우지라고 하는 강이 흐르고 강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에서 싸우는 모습을 이제 그려놨는데 어떤 무사는 강 한쪽에서는 이제 상판을 몇 개를 떼어가지고 보통 사람은 건너지 못하게 적군이 이제 반대편에서 오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거의 뭐 날아가는 수준으로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의 머리를 짚고 날아가는 거야. 그런 모습들은 역사 문학 속에서 충분히 확인되는데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 나중에 닌자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닌자는 일본에서는 전국시대부터 본격화되는 싸움의 세계에서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가 닌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중동에도 닌자 같은 인물들이 있었어요. 어쌔신들. 예, 거기는 진짜 경호부대를 뚫고 들어가가지고 살인을 하고, 근데 닌자하고 다른 건 닌자는 살잖아요. 얘는 잡혀서 죽더라도 죽여요. 아, 특공대 같은 느낌이네요. 예, 자기 목숨을 그냥 버리면서 상대방을 암살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등장하는 모습이지만 닌자는 약간 술법을 쓰는 스파이 007 약간 이런 네네. 느낌이 좀 있다면 어쌔신은 약간 특공대 같은 맞아요, 느낌이거든요. 특공대. 예, 말 그대로. 또 비슷한 조직이 고대 스파르타에 있었던 크립테이아라고 하는 조직으로 추정되는 어떤 실체가 있어요. 정확하게 이 실체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조직이 주로 이제 목적으로 하는 게 첩보, 암살, 그리고서 생존하는 거. 이런 종류의 훈련을 이제 시켰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일종의 비밀 경찰이나 뭐 보안군 같은 역할을 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거는 아마도 스파르타는 그 젊었을 때부터 병영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엘리트 병사들을 키워내는 건데 이때 엘리트 병사로 키워내는 과정에서 이 스파르타의 이 병사들이 초창기에 해야 되는 역할, 임무가 요 크립테이아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입대를 해서는 훈련을 좀 받아가지고 스파이 역할을 하다가 성공적으로 마치면은 이제 정규군으로 편성되냐 이런 방식으로 훈련이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보면 결국은 정규군이 되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저도 사실은 일본의 영화 몇 편을 보면서 닌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는 사무라이 한참 밑에가 닌자의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적군의 집안에 들어가서 한 10년을 하인으로 일하면서 그 스파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몰래 잠입해서 막 벽에 붙어서 막 분신술 이게 아니라 이거 날이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10년 동안 있다가 거기에서 집사가 되고 뭐 해서 정보를 캐내기 시작하는 이런 위치? 사무라이보다 한참 급이 낮은 일을 하던 게 닌자의 느낌처럼 영화에서는 많이 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순간 날라다니고 술법 쓰고 변신하거든요. 어떤 게 진짜일까요? 두 가지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이제 신분적으로 하면은 닌자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면 나 닌자야 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라이라고 칭하는 전사 집단의 무사들이 있고 그 무사에 이제 뭐 일본식으로 는 다이묘라고 하는 표를 단 정도의 무사단을 이끄는 조직에서 상대하고 싸우기 위해서는 적정에 대한 정세를 알아야 정보를 캐치를 해야만이 싸움에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예컨대 이제 가장 닌자 그룹을 조직으로 운영한 대표적인 인물이 다케다 신겐이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그 전설 같은 인물요. 닌자 부대를 운영했는데 세 파트로 A팀, B팀, C팀 세 팀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한 팀은 멀리서 상대편 적을 살피는 게 임무예요. B팀은 좀 더 가까이 거의 근거리에서 살피는 게 B팀이에요. 마지막 세 팀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인 역할을 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눈으로 보는 거죠. 그 정보를 다 세 가지를 다 종합하고 싸우면은 이게 싸움에서 지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풍림하산이라고 그 유명한 깃발을 내걸잖아요. 공격할 때는 바람처럼 멈춰있을 때는 숯불처럼 고요하게. 그 다음에 공격할 때는 불처럼. 그게 이제 화고.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버틸 때, 방어할 때는 산처럼. 그게 이제 풍림하산인데 그런 기동력과 민첩성과 가감 이런 걸 모든 갖춘 무장이 다케다 신겐이죠. 그래서 전투만 하면 다 이긴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래서 백전백승인데 다만 그 이제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 오다 노부나가의 총이다 이런. 그러니까 노부나가가 사실은 마치 이제 천하가 노부나가
노부나가의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처럼 있지만 절대 그렇지 못했던 것이 네. 신겐이 저 위쪽에서 버티고 네네. 있는 한 천하통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게 그래서 이제 신겐이 그 그렇게 잘 아들 싸웠고. 때에 결국 그 조총으로 다케다지마를 멸망시키고 세상에 이제 오다 노부나가의 손으로.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닌자의 역사적인 네. 유래냐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하나는 일본은 산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산악신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신사에도 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신사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산을 매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행하는 사람들 그런 종교를 수험도라고 해요. 슈겐도라고 하는데 그 슈겐도에 입문한 사람들 트레이닝하는 사람들 야마부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마치 이제 일본 말에 무사를 일본식으로 하면 부시라고 해서 산이 야마니까 산의 무사 뭐 이런 의미가 겹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수양을 하면서 산타기를 매일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평지에서 걸어다니면서 트레이닝을 한 사람하고 다르죠. 다르죠. 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이제 야마부시 같은 사람들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닌자 조직으로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유명한 닌자 집단이 있었으면 상대편 쇼군도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럼 막기 위한 노력도 했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이제 나름대로 안전핀을 갖추는 이거 거잖아요. 진짜예요? 일부러 마룻바닥을 어긋나게 만든대요. 그래서 걸으면 삐그덕 소리가 나게. 그거는 기본. 아, 이게 진짜예요? 그거는 기본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의 교토나 이런 데 가시면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올 가능성이 네네. 있는 절, 특히 그런 데는 이제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부나가도 그래서 결국은 노부나가에서 그렇잖아요. 혼노지라고 하는 교토의 절에서 죽게 예. 됐는데 오는 사원이나 신사 같은 데는 안전 시설을 갖추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건물 천장이 2m짜리예요. 네. 보통 사람이 다니면서 전혀 불편이 없는데 갑자기 1.5m, 1m로 천장의 높이가 줄어들어 버려요. 왜요? 그러면 결국 이제 무기를 들고 적군이 침입해 왔을 때 칼을 써서 상대를 죽여야 되는데 칼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휘두르기가 어려워. 그리고 일본의 칼은 직도가 아니고 곡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곡도. 예, 예, 직도 같으면 어떻게라고 해서 이렇게라도 찌르지. 뭐 찌를 네네. 수도 있는데 곡도는 찌르는 칼이 아니거든요. 아, 베는 베는 칼이죠. 칼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무기를 연천적으로 사용 못하도록 이런 장치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나가면은 우리만 알 수 있는 사인 신호가 오면은 이건 예부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곳에 가면 뭐 깨꼬리 소리가 나는 지금 알람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차라리 삐그덕 소리가 나버리면 들켰다라고 생각하지만 새소리가 나면 자기가 새소리를 낸지 모르고 침입한다라는 느낌인 그럴 수도 거예요? 있겠죠. 그러면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겠죠. 그럼 닌자는 확실히 상대편 다이메나 쇼군들한테도 공포의 대상이었던 건 맞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정보를 캐려면은 그런 닌자들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쿠라 시대의 주인이 되는 사람도 모로마치 시대의 주인 사람도 결국 뭐 닌자 조직은 아니더라도 가장 중요한 중심 인물의 그런 정보원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정보원이라는 것은 닌자뿐 아니라 전 세계 공통인 게 중국도 왜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자객들 왜 저기 진시황 암살레의 형가라든지 맞아요. 예, 네. 결국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내 정보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도 암살당하는데 아직도 범인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객들은 어디나 있어서 어떻게 본다면은 상대방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결국은 자객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무슨 뭐 사륜아니니 술법 변신 막 이런 거는 그냥 쇼죠. 아무튼 오늘 뭐 우리 나영주 교수님 덕분에 일본의 문화와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워본 것 같은데 꿈과 환상은 좀 접어놓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